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를 마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의 끝자락이 아니라 마치 이른 봄이 찾아온 듯한 포근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움츠렸던 몸이 절로 펴지고 몸속의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는 것 같은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약 15분 동안 진행될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한반도를 덮고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정체와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원인, 그리고 전국 17개 주요 도시의 설 연휴 상세 예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우리 산줄기의 올바른 명칭 문제와 바다 수온 측정의 과학적 원리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래 이 고기압은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인데 한반도로 이동해 오면서 성질이 온난하고 건조하게 변했습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을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 뒤에는 복사 냉각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밤에는 지표면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새벽 전남 화순의 백암면은 영하 9.6도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보니 밤사이 차갑게 식은 공기가 마치 물처럼 계곡을 타고 내려와 바닥에 고이는 냉기 호수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 역시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지역별로 기온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으니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상청 특보 상황을 보면 건조특보가 내려진 구역이 어제보다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북서풍 대신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는 건조한 상태입니다. 명절을 맞아 성묘를 가시거나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국 17개 도시의 상세 예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지만 낮에는 15도까지 수직 상승하겠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은 기온으로 3월 하순의 날씨와 맞먹는 포근함입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2도로 서울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영향으로 낮 기온 상승폭은 적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대교나 영종대교를 이용하시는 귀성객들께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구간이 많겠으니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최저 영하 1도에서 시작해 낮 최고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내륙 지역 역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동객들은 여벌의 겉옷을 꼭 준비하시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은 아침 최저 영하 5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며 매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춘천 소양강 주변으로는 아침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릉은 최저 4도, 최고 13도가 예상됩니다. 강릉을 포함한 영동 지방 시청자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경에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백두대간 동쪽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강수가 완벽한 해갈은 아니더라도 건조함을 달래주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입니다. 대전은 최저 영도, 최고 15도로 예보되었습니다. 성묘 가시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세종은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15도, 청주는 최저 영도에서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충청 내륙 지역은 아침 안개가 가장 우심할 것으로 보이니 이른 새벽 이동하시는 분들은 감속 운행이 필수입니다. 호남권 예보입니다. 전주는 최저 1도에서 낮 최고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함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는 최저 2도에서 최고 17도까지 오르며 봄나들이 가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는 최저 3도, 최고 13도로 해안 지역답게 일교차는 내륙보다 적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내륙의 분지 지역은 아침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가에서는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남권입니다. 대구는 최저 1도에서 최고 1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분지 지형의 특성상 낮에는 열기가 갇혀 포근하지만 밤에는 급격히 식습니다. 부산은 최저 6도에서 최고 15도, 울산은 최저 3도에서 최고 16도가 예상됩니다.
울산 동구 명덕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져 걱정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 초반 동풍에 의한 비 소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원은 최저 3도,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경남 양산 통도사에는 벌써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릴 만큼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와 도서 지역입니다. 제주는 최저 9도에서 최고 16도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해 여객선을 이용한 이동에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저 6도, 최고 11도 안팎에 머물며 다소 선선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생활 조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와 건강관리입니다. 포근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많은 분께서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번 연휴 동안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기 쉽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은 실외 활동을 줄이시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 습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 졸음운전의 위험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차 안 온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집중력이 떨어지니 최소 1시간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또한 아침 안개가 짙은 구간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앞차와의 간격을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민 여러분, 그리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수확철은 아니지만 기온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시기에는 시설하우스 내부의 습도 관리와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면 신체 혈관이 급격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심혈관 질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아침 일찍 밭일하러 나가시는 어르신들은 가급적 해가 충분히 뜬 후에 움직이시고 머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와 목도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소중한 시청자 의견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평생 교육계에 몸담으셨던 한 시청자분께서 방송에서 태백산맥이라는 용어 대신 백두대간으로 불러달라는 아주 정중하고도 귀한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태백산맥, 소백산맥이라는 명칭은 1903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가 한반도의 지하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지질 구조와 암석의 종류를 기준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이는 땅속의 구조를 따진 것이라 실제 지표면에서는 강에 의해 산줄기가 끊어지는 곳도 하나의 산맥으로 묶여 있습니다. 반면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백두대간 체계는 산은 물을 가르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산자분 수령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토를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바라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약 400km의 거대한 산줄기는 실제 사람이 걷고 생활하는 인문 지리적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 영상에서는 일제의 잔재가 담긴 태백산맥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 민족의 기상과 국토의 실제 지형을 존중하는 백두대간과 정맥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우리 국토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해주신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과학적인 궁금증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다 수온은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기상청에서는 부이라 불리는 표류형 해양 기상 로봇을 사용합니다. 이 로봇은 바다 위를 떠다니며 수온뿐만 아니라 기압, 풍향, 풍속, 파고 등을 측정해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현재 해수면 온도를 보면 필리핀 쪽 수온이 높은 라니냐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기상 모델들을 분석해보면 4월과 5월경부터는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니뇨가 찾아오면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상이 빈번해지는데 올여름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벌써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 연휴 기상 전망과 모델 비교를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GFS 모델과 유럽 ECMWF 모델 모두 이번 설 연휴 동안 큰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 영동 지방의 비 소식에 대해서는 독일 ICON 모델이 조금 더 강한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동풍의 세기를 고려할 때 영동 지방의 가뭄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양의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 당일인 화요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며 포근한 날씨를 만들겠지만 기상청의 1개월 전망을 보면 2월 마지막 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한 차례 내려오며 마지막 한파, 즉 꽃샘 추위가 찾아올 확률이 40% 이상입니다. 이제 겨울 끝이다라고 방심하시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한두 번 더 남아있으니 겨울옷을 정리하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다행히 큰 기상재해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향 가시는 길, 돌아오시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지만 아침 안개와 낮 동안의 미세먼지, 그리고 극심한 일교차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 고맙습니다라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밀양의 날씨가 왜 유독 춥거나 더운지, 혹은 안개가 왜 이렇게 심한지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보며 저도 더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기상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도 업데이트된 기상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 안전한 귀성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아침 가장 빠른 기상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